사실 인텔은 그냥 대놓고 미국이 지금 살려내려고 거의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미국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네. 제조업체고 반도체 회사가 미국이 실제 제조를 하는 데는 없으니까 미국이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었죠. 지금 주가가 1년 사이에 50% 빠졌고 2021년 이후로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자본 집약적이어서 고정비가 많기 때문에 매출액이 늘어야 되는데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파운드리 적자가 많다고 그러지만 인텔은 훨씬 더 적자가 많다. 제가 네.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분들이에요. 가운데에 있는 게 TSMC의 현 CEO, 오른쪽에 나시익은 젠슨 황, 아래 AMD의 리사 수, 좌측 하단은 브로드컴, 헉텐. 이 공통점은 가장 성공한 기업인들이고 지금 반도체 시장을 이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고 이 복권성 사람들이 우리나라 개성상인 같이 빚 안 지고 비즈니스 되게 잘해요. 합심을 해서 뭔가 하지 않을까. 인텔의 변화를 지켜봐야 되는데 결국 요 5명의 중국 복권성 후지엔 사람들을 한번 지켜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죠.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굿모닝입니다. 네, 오늘 앞에 곰돌이가 너무 귀여운데요. 지금 그래요? 제가 광고판 때문에 잘 안 얼마 볼 수도 전에 제 있는데. 생일이었는데 네. 제 딸이 사줬습니다. 너무 또 좋으시겠어요. 그래요? 이런 선물도 뭔가 이 귀여움이 이렇게 딱 장착되고 있으면은 또 더 젊어진 것 같고 약간 이런 기분 들지 않으세요? 봄이니까 그렇죠. 네. 자, 오늘 딱 가려져 있네요. 우리 이남우 교수님의 그 귀여운 곰돌이가 안 보여서 참 아쉽습니다. 자, 오늘 계약을 한 지 이제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이제 됐나요? 2주 됐어요. 저희 제가 신촌에 있는 저희 학교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보통 우리 대학원하고 학부 한 과목씩 수업을 하는데 네. 재무 분석, 뭐 기업 거버넌스 이런 거 가르치는데 제가 학기 초에 항상 우리 학생들한테 이제 그런 걸 물어봐요. 그래서 그 주식 투자를 하느냐, 네. 그다음에 투자를 하면 도대체 어느 나라 국장 아니면 미국 아니면 뭐 다른 나라를 투자하느냐.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그래도 자본시장, 주식 투자 뭐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겠죠. 네. 그래서 학생들의 한 80%가 실제 지금 이제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 한 2년 전과 또 바뀐 것은 단지 그러니까 전체 100분율로 치면 80%가 주식 투자를 하고 그 80%에서 5% 미만이 한국 투자를 하고 있다. 95%는 다 이미 한국을 떠났습니다. 근데 물론 그 숫자도 저는 뭐 한 7, 80% 정도 되지 않을까. 근데 여전히 삼성전자나 아니면 국내 뭐 현대차, 네이버, 카카오 들고 있는 학생들이 많지 않을까 그러는데 처음부터 한국 투자를 안 한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그건 약간 옛날하고 틀린 것 같아요. 옛날에는 엄마 아빠나 본인이 이제 친구들한테 아니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들어서 한국 투자를 해보고 네. 어려움이 있고 실패를 해서 그러면 내가 미국 투자를 해보자 그렇게 한번 거쳐가는데 그쵸. 지금은 그냥 처음부터 한국 투자는 시작을 안 하고 주식 투자라는 것은 미국이 나의 길이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나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나 우리 정치인분들도 진짜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그럴 얘기예요. 그냥 한국을 떠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자본 유출로 되고 대한민국 기업은 투자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되게.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는. 네. 전 최근에 그래도 한국 주식이 미국 대비해서도 올해 수익률도 괜찮고 이제는 자금들이 신흥국 쪽으로 이제 몰려오면서 뭐 중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쪽에 있어서의 뭔가 상승을 기대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래도 한국 주식 작년까지는 정말 안 좋게 봤는데 이제 조금씩 하더라고요라는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여전히 이제 고점 대비 좀 밀려도 미국 주식 쪽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어제 우리 국회에서 상법 개정이 통과됐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오울대에서 아침 신문을 보는데 여기 보면 거야 상법 족쇄 강행, 네? 거야 상법 족쇄 강행. 그 다음에 주가가 떨어졌다는 얘기로 이거 좀 클로즈업 해주세요. 네네네. 주가가 떨어졌다는 얘기로 경영진 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권위주의에 사는 여러 아직 그 보수 언론들이 있고. 이게 이제 산업보호 기자들은 재계가 주는 원고 쓰느라고 요즘 받아 적느라고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렇게 자본시장의 발전을 가로막는
우리 1,500만 명 투자가들을 구석으로 벼랑으로 몰아내치는 이러한 뭐 정치인, 그다음에 공무원들, 그다음에 이제 기업, 재계단체들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되게 이래 그러니까 우리 자본시장에 이제 흥해야지 미국 같이 우리 경제가 회복이 되고 내수가 살아나는데 그것을 이런 식으로 막으려고 하는 게 그래서 뭐 학생들을 가령 미국 투자로 그냥 이렇게 모는 것 자체가 너무 비극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아침에 좀 이렇게 너무 심각한 얘기해서 제가 좀 죄송한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맘 놓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 되는 게 원래는 이제 홈 바이어스가 있어요. 자기 나라 주식이나 네네. 유가증권을 좀 많이 사는 게 네. 보통 일상적인 거거든요. 우리도 옛날엔 그랬죠. 그렇죠. 되게. 예. 근데 이제 점점 뭐 미국 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던 그동안의 움직임이 있었고 그런데 또 지금 어쨌든 단기적이라고는 하지만 미국이 그렇게 흔들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없다라는 게 되게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은 상법 개정이 통과가 됐고 거부를 우리 대통령 대행이 안 하면 외국 자금들이 어마어마하게 한국에 지금 대기하고 장전을 있나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이 들어와서 네. 우리 국장이 살아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뭐 미국 기업이 여전히 퀄리티도 좋고 그 나를 주주를 대우를 해주잖아요. 이제 그런 거 그렇죠. 사람들이 알아서 그런 거죠. 근데 한국 시장도 우리가 그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식당 하나를 가도 대접받고 맛있게 만들어주는 식당을 찾아가지 맛없는데 그냥 우리 동네에서 그럼요. 20년 했다고 해서 찾아가진 다시 않잖아요. 그 식당을 다시는 안 가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일단 상법 개정안 통과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부디 이제 우리나라의 투자를 맘놓고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주를 대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음이 무거우십니다. 다시 한번 미국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어 문장을 좀 먼저 어려워요. 길어요. 제가 어제 졸다가 이 문장을 만들었는데 근데 되게 네.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네. 여러 정보를 접하다가 이 얘기를 누가 해서 이거 꼭 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 하면 좀 깁니다. 네. 죄송해서 If Chinese threat in AI is real, what is the right valuation multiple for M7? 그러니까 M7은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빅테크 빅테크. 종목들. 그래서 이제 뭐냐 하면 중국 딥시크나 이런 중국 회사들이 AI 영역에 있어서 네. 미국의 이제 도전을 심각하게 하면 그거 어떻게 보면 사실이죠. 그러면 이제 그동안 우리가 미국의 빅테크가 전 세계를 점령을 했고 평정을 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가정을 해서 이 회사들의 주가 밸류에이션이 높은데 중국이 한 영역을 한 뭐 그 전 세계를 이렇게 양강 체제로 간다면 그러면 M7의 밸류에이션을 우리가 그동안은 30배, 35배 퍼 기준으로 줬던 것을 훨씬 얼마로?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우리 지금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중국 따로 어떻게 보면 인터넷이나 플랫폼을 그동안 따로 갔었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나머지 the rest of the world를 이제 점령하는 형편이었는데 그 체제가 유지가 된다면 M7의 밸류에이션이 높게 유지되는 게 맞지만 중국이 야금야금 최근에 보면 뭐 BYD나 이런 데가 자동차 시장을 점점점 잠식을 하잖아요. 네. 유럽, 아시아, 한국에도 이제 우리 그 모델들이 이제 들어오는데 이제 그런 판국이 되면 M7 미국 테크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우리가 정답은 없고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 예, 예. 계속 중국 쪽에서는 새로운 AI 쪽 뭐 소프트웨어도 플랫폼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진짜인지 우리가 정말 믿을 만큼의 그 중국의 정말 경쟁력이 있는 건지 검증하는 그 기간에 놓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 어느 정도 뭐 일정 기간의 시간이 지나고 하는데 정말 이게 입증이 돼서 중국 기술이 미국을 뛰어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은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구조가 근데 만들어지겠죠. 이게 뭐 개인 정보 보호나 이런 그 사이버 시큐리티 리스크 때문에 네. 뭐 대한민국이나 하여간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중국 그 AI나 소프트웨어를 쓰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딥시크도 우리가 얼마 전에 아는 게 개인 정보를
그 바이댄스한테 네, 팔았다고 네.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리스크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미국 중심의 소프트웨어나 AI 시스템을 이제 대한민국 우리는 갈 텐데 대부분 유럽, 일본 뭐 그런데 근데 이제 후진국들은 이제 미국 소프트웨어가 너무 비싸고 고가이면 대안으로 중국 제품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진행형이니까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내용을 하나씩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M7 관련한 이야기도 한번 해볼 테고요. 또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오늘 이제 그 S&P가 한 1.4% 빠져서 그 우리가 보통 기술적인 측면에서 전 고점 대비 주가 10% 빠지면 이제 조정, 커렉션이라고 하죠. S&P가 네. 이제 커렉션에 들었고 개별 종목으로는 엔비디아 같은 데가 이미 25% 고점 대비 하락을 해서 그쵸. 베어마켓에 들어갔고 그래서 우리가 한 100년 정도 주가 차트를 보고 지금 미국이 최근에 좀 가파르게 오른 건 맞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면서 상황을 한번 보자. 그리고 네. 이제 M7 밸류에이션도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애널리스트나 이코노미스트들은 상향이나 하향 조정을 할 때 좀 늦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가들은 벌써 발빠르게 움직이는데 제가 한 달 전에 그런 얘기했었죠. 큰 미국의 헤지 펀드가 그 익스포저를 줄이고 있다. 그로스 익스포저, 총 익스포저랑 넷 익스포저를 줄이고 있다. 이제 그게 시장에 대해서 불안감, 방향성을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그 포지션들을 정리하는 건데 근데 실제 그 이후로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으니까. 근데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들이 잘해요. 그래서 경제 전망이나 이런 것들을 최근에 아주 빠르게 하향 조정을 해서 네. 컨센서스보다 훨씬 낮췄어요. 그래서 금년에 원래 경제 성장률을 미국을 2.4% 예상을 했는데 1.7%로 낮추고 그래서 이제 그 배경 그러니까 이제 결국 관세의 충격을 그 가정으로 이제 해서 전망을 바꾼 건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걸 바탕으로 그 버텀업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추정치를 얼만큼 내려왔느냐. 이제 결론은 좀 그런 거예요. 지금 주가가 한 10% 조정을 받아서 퍼가 22배이던 게 한 20배까지 내려왔는데 아직 애널리스트들은 EPS를 하향 조정 안 해서 EPS가 좀 더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지나고 보면 분모가 줄어드니까 퍼가 지금 20배가 아니고 한 21배 뭐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각보다 여전히 좀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장은 조금 이러한 지리한 국면이 될 것 같고 그 기업 뉴스는 딱 하나 갖고 왔는데 네. 오늘 뭐 인텔이 오늘도 10 몇 프로 올랐습니다. 맞아요. 뭐 근데 시가총액이 여전히 뭐 주가는 150조 원 여전히 정도밖에 안 네. 되는데 이 그 미스터 탄 이분이 그러니까 탄 씨가 진 씨예요. 우리 한자를 보면. 그래요? 근데 이분도 말레이 출신의 중국인이에요. 근데 최근 인텔의 파운드리를 네. TSMC가 주도를 해서 엔비디아, AMD 뭐 이런 데가 붙어서 한다 그러는데 거기 CEO들이 다 중국의 같은 성 출신입니다. fujian, 복건성. 지인들일 수도 네, 있네요. 그러니까 뭐, 건너, 하여간 근데 건너. 뭐 같은 뭐가 통하겠죠. 한국 사람끼리 뭐 해외 가면 잘 통하잖아요, 우리끼리. 너 서울시 살아? 나도 서울시 살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만이 그 fujian 사람들이 많고 싱가폴도 복건성 사람들이 다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간 그 미국 정부도 최근에는 뭐 TSMC가 중심이 돼서 인텔 파운드리를 가져가는 걸 좀 네. 원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배경을 우리가 큰 그림을 좀 알고 보면 더 재미있게 인텔의 향방 진짜 살아날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인텔을 돌리는 게 여기도 항공모함인데 삼성전자를 돌리는 것만큼 어려운 작업이에요. 더 어려울지도 몰라요. 근데 하여간 이 TSMC와 엔비디아 다 붙어서 같은 고향 사람들이 뭔가 큰 일을 내는 게 아닌가. 네. 뭐 그런.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죠. 우리는 계속 배제가 되고 있으니까. 자, 그럼 관련한 이야기 잠시 후에 또 네네.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S&P 500의 장기 차트를 준비해 주셨는데 밸류에이션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 차트를 보니까 와 진짜 아찔하게 올라가긴 했네요. 이게 이제 100년 된 그림이에요. 네. 그러니까 1920년부터
로그로 하면 우리가 이제 그 퍼센티지 변화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제대로 그림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 페이지는 주가 차트고 그 다음 페이지는 배당까지 포함된 총 수익률을 기준으로 연 상승을 이제 이렇게 딱 그린 건데 네. 가장 낮은 기울기가 가장 낮은 데가 연 4% 상승, 5%, 6%, 7%.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 주가는 한 100년 사이클을 보면 한 7%, 6.5에서 7%에 육박을 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기울기가 그 2008년 9년 금융 위기 이후로는 아주 가팔르죠. 그래서 네. 2022년에 우리가 진짜 호되게 조정을 당했지만 뭐 결국 그것도 극복하고 전고점을 지금 훌쩍 뛰어넘었으니까 네. 큰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기울기가 좀 가팔른다. 이제 그거는 상당히 부담이 되죠. 아마 이제 워런 버핏이 주식을 많이 계속 팔고 다시 주식을 안 사고 현금을 480조 원 들고 있는 게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는 게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장기 차트를 보고 물론 그분은 이제 펀드멘털을 보는 거죠. 그래도 뭐 주가 차트를 항상 볼 수는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현금 비중을 좀 늘린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드리고 네. 다음 페이지는 유사한 그 차트인데 이것도 한 100년 정도 되는 건데 아까 전에 거는 순수하게 가격 지수, 가격, 주가 변화를 나타낸 거고 요것은 이제 우리가 미국은 대부분 회사들은 IT 종목 빼놓고 배당을 많이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3, 4%씩 주는 데들도 있고 그래서 배당을 내가 받아서 계속 그것을 재투자한다. 그럼 수익률이 훨씬 높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미국은 장기적으로는 가장 이제 낮은 기울기가 6%에서 쭉 올라가서 10%, 11%까지 나오잖아요. 오른쪽에 퍼센티지를 보면. 그래서 이제 미국은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배당 포함해서 한 연 10% 수익을 내는 거고 최근에 한 10년 동안은 한 11%, 12%까지 올라가는데 여전히 이 그림을 봐도 최근에 조금 기울기가 가팔르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 롱텀 트렌드에서 지금 벗어나서 미국 기업들이 세계에서 독주하는 데가 많고 거의 독점이다 보니까 네. 엄청난 마진을 벌고 있죠. 그러니까 뭐 빅테크 같은 데가 그렇죠. 뭐 엔비디아 같은 데 매출 총이익률이 뭐 75%막 그쵸.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반영하는데 아주 큰 시각에서 보면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거를 한번 염두에 두시는 것도 되게 좋겠습니다. 네. M7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많이 사라졌다라고는 하는데 지금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의 저점 매수를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떨어진 겁니까?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은 정답이 없고 네. 결국 미래에 대한 가정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인데 미래는 솔직히 알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쵸.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중국의 IT가 얼마만큼 미국에 진짜 직접적인 대항을 할 수 있어서 뺏어올 수 있는지가 가장 큰 변수인 것 같아요. 근데 하여간 확실한 것은 최근에 이제 주가 조정을 많이 받아서 M7의 그 1년 그 예상치 퍼가 이제 왼쪽 그림을 보면 30배가 훌쩍 넘었다가 지금은 이제 오늘까지 주가가 빠진 걸 반영하면 한 25배까지 많이 떨어졌어요. 진짜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미국 시장에 대한 프리미엄,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20배고 M7이 30배면 프리미엄이 33% 아니에요? 30대 20을 하면. 근데 그 프리미엄이 여기 하늘색은 게 상대 프리미엄인데 최근에 그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축소가 돼서 전에는 한 60, 70% 되는 게 프리미엄이 한 30%대로 줄었다. 네. 그래서 조금 부담이 많이 이제 좀 덜 부담이 가는 그런 밸류에이션 수준으로 내려온 거 맞고 네. 개별 주가를 놓고 봐도 뭐 약간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 가치 대 에비타. 그러니까 이제 차입금까지 포함한 기업 가치를 그 회사의 현금 흐름으로 나누는데 이게 이제 퍼랑 이제 같이 놓고 우리가 이제 많이 그 에비타를 보는데 최근에 보면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가장 위에 보이는 게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에비타도 지금 하향 그 곡선을 계속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장기 성장성에 대해서 조금 시장이 걱정을 하는 면도 있는 거고 다른 것은 옛날에 아마존 같은 데는 돈을 못 벌어서 퍼가 6, 70배 되는 게 최근에 이익을 많이 내니까 퍼가 30배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익을 많이 내니까 에비에비타도 좀 안정화되는 돈을 버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가장 위에 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구글 이런 데도 에비에비타가 뭐 20배, 17배, 15배. 뭐 구글 같은 세계 그런 최고의 회사를 에비에비타 15배에 살 수 있다면 하여간 좀 매력은 있다. 그래서 상당히 딱 부러지게 전에 좀 비싸다는 느낌이 확실히 연초엔 들었는데 지금은 많이 빠졌지만 여전히 우리가 중국 AI의 위협이 이를 M7의 펀더멘털을 훼손할지 안 할지는 하여간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결국은 주가 수준이 정해질 것이다. 근데 시간을 갖고 우리가 하여간 평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게 딱 어느 시점에 그게 보일 거다 아니면 어떤 숫자가 변하면은 중국이 확실하게 달라진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근데 우리가 거잖아요. 이제 AI 챗GPT 이런 걸 보면 오픈 AI가 처음에 나왔을 때 네. 이것이 과연 우리 깜짝 놀랐지만 성공할 것인가? 그리고 구글이 얼만큼 타격을 입을 것인가? 근데 지금 한 1년 넘게 지나고 나서 구글은 제미나이나 이런 거가 옛날보다 기능이 못하고 그다음에 검색도 지금 이제 시장을 뺏긴다고 많이 우려를 하잖아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보면 저 주위에도 퍼플렉시티 같은 거 많이 써요. 네. 그래서 오픈 AI뿐만 아니라 다른 그 대안들이 많아지면서 구글의 입지가 많이 좁아진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중국 대비 그러한 조금 상대적으로 입지가 좁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갈지 네. 여전히 뭐 8, 90% 마켓 시어를 굳건하게 지킬지는 우리가 약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그것을 이렇게 섣불리 판단하는 건 쉬운 문제는 아니다. 예. 고점 대비해서 작년부터 좀씩 밀려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설 연휴 때 우리나라 설 연휴 때 딥시크라는 것이 갑자기 폭풍처럼 확 시장에 몰아치고 나서 또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계속 있다 보니까 이게 중국 AI 관련한 얘기 때문인지 아니면은 이미 많이 올랐던 종목들에 있어서의 주가 하락이 나타나는 건지 정확한 원인은 파악하기 어려운데 이게 아무래도 상당 기간의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경기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을 기존에 한 10%에서 20% 정도로 지금 올렸죠. 그 골드만삭스가 그동안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면 네. 참 잘해요. 네. 되게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고 딴 데는 천천히 하다가 이제 한두 달 후에 많이 하향 조정을 할 텐데 아주 잽싸게 이제 움직여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네. 거고 불과 지난주만 해도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 그러니까 향후 1년 동안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은 15%. 근데 15%라는 것은 침체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7, 8년에 한 번씩은 경기 침체가 오니까 그 확률이 15%입니다. 그러니까 15%라는 것은 당분간 특이사항이 없다. 그냥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근데 약간 미세 조정을 해서 20%. 그래서 그 chief economist는 큰 의미를 부여하진 않는다. 하지만 전에보다는 약간의 가능성이 좀 높아졌고 가장 큰 이유는 워싱턴 지금 이제 관세 무역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는 참 예단을 하기 어렵지만 그 리스크를 우리는 반영을 했다. 근데 여전히 경기 침체 리스크를 평가절하를 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여기 이제 화살표 했던 것처럼 트럼프 풋, 그러니까 뭐 우리 그 파웰 풋도 있잖아요. 네. 주가가 많이 빠지면 이제 파웰이 금리를 낮춰서 다시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고 트럼프가 주가 10% 빠지는 거에는 껐떡 안 하는데 이 사람도 이제 비즈니스맨 출신이니까 결국 주가가 여기서 추가로 많이 하락하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 좀 더 좀 부드러운 톤으로 얘기를 하고 협상을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이제 그 선전포고는 많이 한 거니까 그래서 이 트럼프 풋 때문에 이게 최악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경기 침체의 가능성은 실질적으로 거의 없다고 골드만은 이코노미스트들이 보고 있습니다. 네. 골드만삭스가 이야기하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향 조정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 가장 큰 원인은 관세인 그렇죠. 거잖아요. 관세가 이제 가장 큰 역풍이고 여기 이제 다음 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그 여기 이제 2022년 1월부터 최근까지인데 빨간 실선이 컨센서스 미국 경제 성장률이에요. 그리고 파란 것이 골드만삭스 자체 성장률인데 골드만삭스는 계속 불리시 했었어요. 되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 경제도 2% 중반대 이상 성장을 했고 네. 기업이익도 좋았고 주가도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골드만삭스가 되게 불리시했고 잘했는데 이번에 꺾었습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이 컨센서스, 그러니까 이제 골드만삭스가 강조하는 것은 뭐 애널리스트 그래요. 내가 컨센서스 대비 높다, 낮다. 그리고 높고 낮으면 얼마만큼 내가 차이가 난다. 이제 그 렐러티브 포지션을 이제 뭐 증권사 직원들은 강조를 하는데 이번에 화끈하게 꺾어서 왜냐하면 파란 것이 컨센서스가 여전히 2%가 넘습니다.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을.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1.7%로 아주 많이 떨어뜨렸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강조하고 우리가 그 의미를 한번 좀 살펴보면 되는데 네. 그 가장 큰 이유는 이 관세 무역 전쟁의 역풍이 가장 크고 그래서 1.7%로 2.4에서 하향 조정을 했고 그 이유를 이제 살펴보면 그 원래 이제 미국이 뭐 관세를 부과를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동안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관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정도가 한 5% 포인트. 미국 관세가 전반적으로 10%다 그러면 한 15%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최근에 보면 뭐 캐나다랑 멕시코의 관세를 높이는 것이 일시적이 아니라 좀 오래 갈 것 같다. 그러니까 분쟁이 계속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 5% 포인트 상향이 아니고 10% 포인트를 높인다고 가정을 하고 이것은 트럼프 일기 때보다 훨씬 높은 관세 장벽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 그렇게 되면 세 가지 메커니즘이 중요한데 일단 소비자들은 직접 가격 상승,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니까 제품들이 그래서 실제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떨어지고 두 번째는 이게 간접적으로 이제 금융의 경색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업들은 일단은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투자를 줄이거나 연기하는 그래서 소비자, 금융시장, 기업들이 세계 축이 다 이제 그 영향을 받는 그래서 되게 논리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분석이고 우리가 하여간 뭐 충분히 참고를 할 수 있는 건데 하여간 올해는 2% 중반대 성장이 예상이 됐었는데 네. 미국이 1% 중반대 성장으로 일단 하향 조정이 되고 그게 이제 기업 이익의 충격인데 아직 애널리스트들은 하향 조정을 충분히 안 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게 뭐 골든삭스뿐만 아니라 다른 월가도 비슷한 지금 그렇죠. 전망을 하고 그래서 있는 이제 거죠. 모건 스탠리도 모건 스탠리는 항상 조금 조심스럽게 그동안 그 매크로 팀들이 봤어요. 그래서 올해 미국 성장률을 1.9%를 예상하던 것을 네. 모건 스탠리도 좀 약간 하향해서 1.5%. 그래서 이제 다른 증권사들도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을 하고 경제 성장률은 대신 물가 여기 보면 PC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페드가 연준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PC를 지금 한 2%, 2.7, 한 3%까지 지금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펀더멘털리 안 좋죠. 성장률은 낮추고 물가 목표는 높이니까 이게 시장에 뭐 좋을 수가 없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조정을 받는 거고 기업이 영향은 이제 타격을 받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월가에서 이렇게 경기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주식 시장에는 당연히 악재일 수밖에 없는 건데 뭐 이렇게 경기에 대한 침체 가능성을 조금씩 높여가는 것에 있어서의 멈춤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트럼프가 멈춰야 되는 거겠죠. 네, 트럼프가 뭔가 이제 관세 얘기도 좀 덜 하고 그래야 될 텐데. 트럼프가 그 테슬라 차를 사주니까 주가가 잠깐 반짝 오르긴 했습니다. 네네. 일시적인 거고 큰 의미는 없는 거지만. 자, 요 다음 지금 이슈 보니까 델타 이야기와 하베니 콜스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할 때 우리가 톱다운으로 매크로랑 컨센서스를 네. 알아야 되고 동시에 버텀업으로 이제 기업단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뉴스를 이제 알아야 돼요. 내가 꼭 그 종목을 안 들고 있어도. 네. 근데 이제 소비자들이 꽤 지금 위축이 됐다는 것은 미국 사람도 여행 되게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국내선을 가장 크게 네트워크를 많이 갖고 있는 데가 델타인데 네. 이번 주 초에 델타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좀 실적은 그냥 웬만했어요. 근데 가이던스를 확 많이 낮췄고 그 다음에 최근에
개인들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트래블러, 그러니까 이제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는 사람들. 근데 보통 비즈니스 클래스가 마진이 훨씬 높습니다. 그쵸. 양쪽 다 최근에 예약률이 급격하게 저조하다. 그러니까 취소도 되고 예약이 좀 낮다. 그래서 이제 야, 소비자들이 기업들이 벌써 위축되는구나. 이제 그런 걸 아주 어떠셨어요? 미국 가셨을 때 국내선 타셨잖아요. 미국이랑 서부 왔다 갔다 하시면서 좀 한산하던가요? 1월 달은 괜찮았습니다. 1월 달은 괜찮았는데 트럼프 취임 아. 그 당시. 근데 최근 이제 2월 말 3월 달 지금 이제 한 2, 3주 사이에 네네.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되게. 텅텅 비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국내선이 최근에 여행을 국내로 많이 안 다녀가지고 옆자리가 다 비어 있더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방송에 델타 또 CEO 하더라고요. 얘기가 많네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그 소매점을 하는 콜, 네. 여기가 조금 비즈니스 모델이 최근에 많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주가가 최근에 엄청 많이 빠졌는데 그 여기도 CEO가 조금 자기네 비즈니스 모델에 이제 다시 개편을 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소비자들의 심리적인 위축 그런 경고를 하면서 주가가 20% 이상 하루에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 개별 기업단에서도 CEO나 기업들이 느끼는 그런 분위기가 네. 약간 좀 되게 좋지는 않다. 그래서 이제 1분기 실적들이 이런 소비 관련 회사들은 좀 상당히 타격이 있을 것 같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실제 근데 또 빅테크는 물론 광고에 의존을 하는 메타나 구글 알파벳은 이제 타격을 받죠. 근데 일상적인 나머지 빅테크 기업은 실제 경기와 상대적으로 무관하고 해외에서 또 많이 버는데 최근에 달러가 약세 아니에요. 그러면 해외에서 버는 돈을 US 달러로 환산하면 원래는 그 타격을 입을 줄 알았는데 그쵸. 타격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실적을 놓고 보면 빅테크는 상당히 선방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직접 B2C를 대면하는 제품 서비스를 파는 데들은 네. 1분기 상반기 실적이 좀 위축이 될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향후에 지금 단기적인 이러한 내용들 외에 좀 중장기적으로 시장의 뷰를 바라볼 때 그 전망은 어떻습니까? 좀 꺾이고 있나요? 아니면은 그 후에는 더 좀 다시 회복할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작년 4분기 실적이 워낙 좋았잖아요. 네. 이제 다음 그 얘기인데 작년 4분기가 기업이익이 18% 증가를 해서 원래 10% 초반대를 예상했는데 네. 야, 발군의 실력을 발휘를 했구나. 근데 실제 실적도 너무 좋으면 이게 베이스가 높아지면서 올해는 좋은 실적을 내기가 상대적으로 좀 어렵잖아요. 전년 동기 증가율로 보니까. 근데 장기적인 전망은 여전히 좋다고 전문가들이 많이 보지만 올해 기업 이익 전망을 좀 하향 조정하는 편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놓고 보면요, M7이 이제 오늘 기준으로는 퍼가 25배까지 공식적으로 내려왔고, 진짜 많이 내려왔습니다. 한 33배 뭐 이러던 게. 그 다음에 S&P가 20배.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모에 들어가는 이익이 아직 충분히 하향 조정이 안 돼서 그것까지 반영하면 퍼가 한 21배 정도 되는 거니까 전에 뭐 22배, 3배 되는 것보다는 조금 부담은 없지만 조정이 충분히 됐는지는 주가 조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닝스 리스크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익을 볼 때는 먼저 이제 매출을 좀 살펴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 그 2024년, 5년, 6년 매출 증가율 컨센서스예요. 그래서 이제 파란 선은 근데 이게 과거 한 2, 3년 전부터 추정치를 계속 그냥 업데이트를 한 것인데 파란 선을 보면 특징이 뭐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4.5에서 5% 사이에서 그냥 안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작년 매출 증가율은 꾸준히 너무 높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하게 한 4.5에서 5% 예상을 했고 이제 그게 결국은 맞았는데 네. 빨간 선이 2025년 금년 매출 증가율인데 아주 불리시하게 봤던 게 꺾였어요. 작년 하반기부터 좀 꺾이면서 최근에는 툭 떨어지는 모습. 이제 그게 이제 경기 위축을 애널리스트들이 반영하는 건데 내년 전망 숙색은 여전히 불리시합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혼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코노미스트들도 되게 헷갈리니까 애널리스트들은 경제 전망을 또 가정을 하고 자기네가 개별 기업을 추정을 하니까. 근데 네. 하여간 최근에 보면 금년은 최소한 기업 매출 증가율이 지금 증가율이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예상하고 아마 그 증가율이 둔화되는 모습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
그건 또 EPS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니까 네. EPS도 이제 빨간 선이 2025년 EPS 증가율인데 네. 작년 중반만 해도 올해 금년 이익 추정치를 한 15% 증가율로 봤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4분기가 워낙 좋아서 그것 때문에 낮추는 것도 있지만 네. 최근에 보면 하여간 급격하게 이익 증가율을 둔화시키는 모습 그리고 이 트렌드는 좀 가속화될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이익에 대한 리스크는 좀 있고 가장 큰 여기에 이제 가정으로 들어가는 게 이익이라는 건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출액 곱하기 마진을 곱하면 이익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쵸. 되게 수익성이. 그래서 수익성을 보면 여전히 그 작년이 12.5% 미국 기업이 대한민국 기업이 뭐 5, 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이 대한민국 기업보다 이익이 한 2배 이상 나죠. 작년이 12.5%, 올해가 13.3, 내년이 14.3인데 여전히 조금 너무 불리시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마진이 계속 확대가 돼서 사상 최고 마진을 계속 갱신한다 그러는데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조금 이런 그 이익 전망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인텔 얘기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죠. 사실 인텔은 그냥 대놓고 미국이 지금 살려내려고 지금 거의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미국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네. 제조업체고 반도체 회사가 미국이 실제 제조를 하는 데는 없으니까 그리고 미국이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었죠, 되게. 그리고 정부 돈도 이제 많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앞으로도 많이 들어갈 거고. 립부탄이라는 인물이 CEO로 선임이 이름이 됐다. 특이하죠. 네, 이름이 립부탄. 탄이 이제 진 예, 씨라고. 탄이 진 씨예요. 네. 그래서 그 이분이 원래 되게 거물입니다. 그래서 실제 월가가 이분이 선임이 되고 환호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 작년 8월까지 이사회 멤버로 사회 이사를 하다가 지금 이제 이사회로부터 쫓겨난 팻 겔싱거랑 의견 충돌이 있어서 본인이 나와서 이분을 이제 CEO로 모셔왔는데 되게 월가는 환호하는 게 이분이 이제 투자가로서도 엄청나게 성공을 했고 VC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 보는 눈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캔던스 디자인 시스템이라고 그 AI 그 소프트웨어 디자인하는 그런 그 오토메이션 관련된 칩 관련된 회사를 11년 CEO로 하면서 어마어마한 경영 혁신을 이뤄서 큰 기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재미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중국의 복건성 그 출신이고 네. 대학교는 싱가포르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20대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MIT에서 석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실리콘밸리를 넘어가서 이제 거물이 됐죠. 그래서 그 일단은 그 사람이 공식적으로는 그랬어요. 우리는 일단 인텔 현재 체제를 그래도 유지하는 것을 나는 계속 하겠다. 종원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뭐 그러한 큰 의사 결정은 이사회에서 CEO 의견을 들어서 하는 거니까 뭐 그게 그대로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TSMC가 주도해서 파운드리를 띄어내 갖고 자기네들이 이제 공동 경영을 하는 건데 네. 인텔이 되게 어려워요. 지금 주가가 1년 사이에 50% 빠졌고 많이 빠졌죠? 최근에 주가가 반등을 했지만 여기 보면 2021년 이후로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장치 산업 자본 집약적이어서 그렇죠. 고정비가 많기 때문에 매출액이 늘어야 되는데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고 실제 뭐 삼성전자도 파운드리 적자가 많다고 그러지만 인텔은 훨씬 더 적자가 많다. 네. 그런 얘기고 그 신뢰가 되게 많은데 제가 네.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분들이에요. 이 다 그 공통점은 가운데에 있는 게 TSMC의 현 CEO. 네. 대만은 그 복건성하고 이제 바다를 마주보고 아주 가까운 데니까 이제 복건성 분들이 그 나라 이제 중책을 맡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TSMC CEO CC 웨이 이분도 그렇고 여기 우리 오른쪽에 나시익은 젠슨 황도 대만 분이고 네. 그 아래 AMD의 리사 수도 두 분이 뭐 아주 먼 친척이라 그러죠. 그쵸. 젠슨 황하고 이분도 대만에서 태어난 그 같은 뿌리고 그 다음에 립부탄 이번에 이제 인텔 임명된 사람도 복건성 사람이고 네. 좌측하단은 브로드컴 헉텐 이 사람들 탄씨입니다. 이분도 원래 피는 그 싱가포르 쪽이에요. 그래서 결국 뭐 아주 훌륭한 비즈니스맨이어서 동양 사람이
이라고 뭐 우리가 남인가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진 않죠. 하지만 가장 성공한 기업인들이고 지금 반도체 시장을 이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고 서로 이 복건성 사람들이 우리나라 개성상인 같이 빚 안 지고 비즈니스 되게 잘해요. 그래서 원래 탁월한 경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어서 야무진 분들이군요. 뭔가 합심을 해서 뭔가 하지 않을까. 우리가 그러니까 인텔의 변화를 지켜봐야 되는데 결국 요 5명의 중국 복건성 후지엔 사람들을 한번 지켜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최근에 들었던 내용 중에서 삼성은 중국에서 이제 되게 훌륭한 인재들을 또 모시고 오고 데리고 오고 하는데 1년도 못 버티고 다시 돌아간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우리나라 어떡하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과연 인텔 여러분들이 또 투자를 최근에 또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인텔의 리프탄 CEO가 과연 인텔의 실적과 주가를 끌어올리게 될지 되살아나게 만들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인터뷰 함께 했고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